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한때 민주화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감사를 안 합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급이 달라요. 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그냥 참모만 하면 잘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철학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매번 중요한 판단들을 내릴 때 잘못 그릇된 판단만 계속 내리는 거고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똥을 딱 싸놓고 간 겁니다. 이게 큰 똥을. 근데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거고. 범죄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범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차기 정부 또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면 사실 정권 넘길 일이 없었잖아요. 다 자기 탓이지 뭐.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한때 민주화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고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민주화 운동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그냥 참모만 하면 잘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철학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매번 중요한 판단들을 내릴 때 잘못 그릇된 판단만 계속 내리는 거고 그건 왜 그러냐면 586 운동권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강화도령처럼 나 대통령 안 할래라고 했는데 데려다가 억지로 옹립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한테 얹혀가는 거고 이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아무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조국 임명 때 사태가 심각한 걸 보고 이제 윤석열이 사태가 심각한 걸 보고 계속 독대를 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대통령한테 직접 말해야 된다.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그걸 다 차단한 거 아니에요. 다 차단했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똥을 딱 싸놓고 간 겁니다. 이게 큰 똥을. 이게 뭐냐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옛날에 도둑놈들 있잖아요. 남의 집 털고 나가면서 항상 똥 싸놓고 나가잖아요. 그래야 안 잡힌다고. 옛날에요. 그래야 안 자기 흔적은 잡힌다고. 뭔가 남기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나 감옥 가기 싫어서 큰 똥 싸고 가는 거죠 지금. 꼴이. 이 사파리의 동물들이 수사자가 영역 표시를 하듯이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안에다가 똥 싸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안 잡힌대요 도둑놈들 속설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권 끝나고 나가면서 큰 똥 싸놓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피해는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거고. 또는 뭐가 있냐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고소 같은 거 하면 일단 검사가 한번 보잖아요. 검사는 법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법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 검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변호사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후보자는 야반도주다. 주죠.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되면 어떤 걸 할 수 어떻게 대치기를 할 수 있는 아니 법이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집행만 하는 거지. 그 내에서 무슨 뭐 시행령 같은 게 몇 개가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뭐 조정을 좀 하겠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 3법도 그렇게 통과시켰다가 저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는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범죄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범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처벌을 안 받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OECD에서 반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이 불투명하게 만드는 심지어 OECD에서도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뭐 OECD가 반부패 외국에서 만약에 법 통과시키면 우리가 사절단도 보내겠다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 짓들을 하니까 한심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마지막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하고 상당히 차기 정부 또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 때문입니까? 그냥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 못나서 그런 거고. 예. 자기가 잘했으면 사실 정권 넘길 일이 없었잖아요. 다 자기 탓이지 뭐. 그 지지율이 높은데 정작 정권 재창출은 안 됐어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그 딱 그 똘똘똘똘 뭉친 그 사람들 지지율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몬미 효과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잃었어 뭐 이런 식의 아하. 서사.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잘못을 한 거지. 물론 예. 그때 이제 검찰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릴 건 없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뇌물을 받았거든. 그 권양숙 씨가 네. 시계를 받았잖아. 당시의 수사. 그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하.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뇌물을 받은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서사가 형성돼 가지고 지몬미란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을 망친 게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민주당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쭉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잘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게 그냥 똘똘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잖아. 그건 뭐냐 탄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에도 신앙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검수완박 반대. 이래도